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다발성 손상이라고 확정이 된다면 이 아이는 맞아 죽은 거예요. 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일어납니다. 너무 밝고 착했던 그때. 비극은 또 한 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월 7일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부모였습니다. 아이가 아파하는데 병원 데려갈 생각 안 했습니까? 뭐 할 말 없으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던 11살 준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엄마와 헤어지고 새엄마와 가족을 이뤄 5년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준서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계모 이 씨는 화가 나 아이를 밀쳤을 뿐인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준서가 쓰러진 상황에서 그녀는 119가 아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집에 온 친부는 준서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건데요. 환자 상태는 좋은 상태여서 저희는 이제 심폐소생술하러 병원 이송했고요. 사망 당시 준서의 키는 148cm, 몸무게는 겨우 29.5kg이었습니다. 너무 적은데. 30kg가 안 됐어요. 체질염지 13.5면 거의 굉장히 말랐다는 걸 넘어서 영양 상태 불균형, 기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 아이는 온몸에 상처가 있고 피하 출혈이 관찰이 돼서요. 다발성 손상이라고 사망 원인이 확정이 된다면 맞아 죽은 거예요. 이야. 준서가 사망한 시각이 2시 10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한 직후 계모가 전화를 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두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대통령 회사에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전화 주신 거죠. 이모가 이제 데리러 오신다고 해서 보이시면 아시고 30분에서 그 40분 그 사이에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출산 임박해서 태동하고도 그런 자기였었지? 이런 사건이라고는 하셨거든요. 태동? 아니 그럼 계모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긴급 체포 당시 임신 7개월이었는데요. 재혼 후 두 아이를 낳았고 세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눈에 비친 가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되게 잘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 그랬더니 1억 넘게 들었는데요.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인테리어? 경제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사업만 나갔었거든. 넉넉한 부잣집, 좋은 캠핑 트레일러 타고 주말에 여행 다니고. 한눈에도 부유해 보이는 환경에 3남매까지 둔 단란한 가정처럼 보였다는데요. 이 돈인 거죠?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닐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다는 이 씨 부부. 교회에서 선교도 갔다 왔다고 막 이러니까 신앙스님이 되게 기쁘나 막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완벽해 보였던 모습 사이에서 부부의 민낯을 눈치챈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들에게 주차 문제를 제기한 부부. 자기 차가 크다. 자기 차가 크니까 자기 자리를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자 난폭하게 돌변한 친부 이 씨. 개새끼 뭐 욕을 한다고요? 엄청 자기 자리 안 바꿔주다고. 저것이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조폭이야. 저건 말이 안 되죠. 실화 탐사대는 친부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재력 뒤에는 은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뭘까요? 밤새고 저보다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고 밤생활요? 이제 아가씨 강사라 그래서 이제 보도방 사무실을 하고 있었고 이분들이 다 그 밑에 있던 그쵸 그때 있던 직원들이었죠. 그때 일했던 아가씨들. 야, 유흥업소 경기가 좋았던 10여 년 전 불법적인 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데요. 중고차를 하면서 이 치킨샵에서도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걸 빨리 늘려놓고서 거기는 거기대로 수익, 여기는 여기대로 수익. 돈 버는 수단은 좋았어요.
젊은 나이에 자신 소유의 건물이 있을 만큼 부를 축적했다는 친부 이 씨. 최근에는 대형 인테리어 매장도 새로 오픈했는데요. 아이가 죽고 부모는 구속 상태인데 영업은 뭐 정상적으로 하고 있네요. 야, 이게 도대체 부부는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끔찍한 괴물이 되었을까? 11해라는 짧은 생을 끝으로 떠나버린 준서. 준서의 마지막을 지킨 이는 친엄마 서영 씨였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아들의 죽음. 준서가 사망한 날 입고 있었던 옷은 준서가 7살 되던 해 서영 씨가 사준 네이였습니다. 아, 참. 근데 이게 7살 때 이거 입고 저랑만 놀고 했는데. 눈 찍고 있어. 7살 때는 준서가 좀 통통했네요. 네. 근데 어떻게 사망 당시에 저 옷을 입고 있었죠?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시다시도 썰썰비썰 돈은 아빠 쓸 돈은 나야. 알았어, 해봐. 계속해. 시도 시다시도 썰썰비썰 밤이 파설레레 시도 시다시도 썰썰시썰 밤이 파설레레 시도. 용서가 안 돼. 진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지? 용서했으면 좋겠어. 서영 씨와 전 남편 이 씨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바람 폈던 여자가 아직도 연락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싸우고 그러고 진짜 너무 힘들다. 외도로 인한 잦은 다툼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서영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만난 게 2018년도 때 이혼 후에 2번 딱 연속해서 2번 이해해 준 거예요. 친부 이 씨는 친모의 양육 의지가 없었다며 서영 씨 탓을 했는데요. 친모는 왜 못 만나게 한 겁니까?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연락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친모한테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친모가 준서를 멀리서라도 뭐 지금 한 번만 보여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부와 계모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면서 준서를 데려간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계모 역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안 보여주고 싶은 이유도 없고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만나게 해줘도 되잖아요.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남의 철로는 뭐하러 끊어. 나는 오히려 편하지. 제가 만나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한마디 들으라니까요. 왜냐면 이게 그냥 가서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어차피 인생이나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돼. 나는 보호자기 때문에. 난 보호자예요. 평생. 이혼 후 서영 씨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준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보고 와야겠다. 너무 걱정이 된다, 아이가. 그래서 언니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냥 들어가 보자. 무조건 들어가서 애를 찾자. 그래서 4년간 아들의 소식을 알 수 없던 서영 씨는 지난해 5월 준서의 학교를 찾아갔는데요. 뒷문으로 나오는데 저를 봤어요. 가면서. 저도 딱 근데 애가 나오자마자 자기 자리로 가서 전화기를 들고 스피커폰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엄마야 이랬는데 스피커폰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두려움이 가득한 준서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서영 씨.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거에 저도 충격이지만 동생이 더 충격받아갖고 엄청 울었어요 그날. 너 잘 지내니? 막 이런 얘기라도 해보고 싶어서 밥은 먹어봐 이러면서 얘기라도 진짜 할 그런 조차도 없어요. 애가 너무 겁이 먹어갖고 우리가 더 다가가면 얘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런데 학교 앞에 이 씨 부부가 서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차 타봐. 바로 가고 이씨. 저게 뭐예요? 그렇게 갑작스레 이뤄진 삼자대면. 서영 씨를 향한 이 씨 부부의 협박과 욕설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계모 이 씨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데요. 여기서 내 허락도 없이 안 따라가? 어때? 나 저 여자 용서 못해. 어떻게 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자신 났는데 엄마가 다시 떼어놓고
이야. 너 데려가. 네가 키워. 너 그 대신 지금 환경보다 너는 못하기만 하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 그 밑에 대신 너는 말하고 애가 뭐 물건도 아니고 내 새끼야 내 자식이고 법적으로도 내 자식이고 내가 키운 내 새끼야. 무슨 자격으로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씨는 준서가 자신이 낳은 아들인 것처럼 늘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잘생긴 내 새끼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 아니 뭐 저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정말 잘해주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꿈이 뭔지 알아? 버클리 음대 간대.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될 거래. 중학교부터 레슨 보내야 되고. 이쪽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 지금? 본인 한 달에 용돈 얼마 써? 나한테 300만 원씩 보내줄 수 있어? 뒷바라지 하는데? 왜 저래? 그녀는 주변에도 자신의 교육열을 종종 과시했다고 합니다. 유학 보낸다고 그랬었거든요. 거기가 저기 뭐 부자들만 다니는 데인가 봐요. CEO 애들 막 이런 외국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맨날 세트에다가 치마에다가 그 애기들 옷을 맨날 시키는 거예요. 옷은 정작 한 개도 없고 그 두 딸 옷이랑 그 자기 옷이랑 엄청 시킨 거예요. 그것도 다 들고 가라고 하고. 두 동생들에 비해 늘 초라했다는 준서의 옷차림. 옷을 찢어지고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신발도 낡은 옷이라서 제가 그때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봤거든요. 너무 놀라서. 아유 참. 눈치를 돌려서 켜보더니 그때 쟤는 집에서 같은 옷도 되게 많은데 저런 거만 입는다니까? 아이고 정말. 너무하네 진짜. 어느 한 날 여행 가는 그런 가족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엄마 아빠는 큰애 작은 애 하나씩 안고 가고 나머지 많은 짐들은 혼자 두고 가는 아이한테. 양손에 그 어린 녀석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준서에 대해서 계모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져. 사실 언어도 떨어지고. ADHD가 뭔지 알죠? 주의력 결핍에 충동장애 산만한 거에. 그리고 나 있잖아 학교 가서 학부형들한테 맨날 항의하고 학교에서 막 그 학교위원회가 열린다고 할 정도였고 난 얘만 보면 피눈물 나 지금도.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똑똑해요. ADHD는 이렇게 집중을 못해요. 이거 몇 살 때예요? 7살이에요. 7살인데 산수를 쩍쩍쩍 푸네요. 준서는 또래보다 샘도 빠른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우리의 둥둥 떠있는 동물은 누굴까요? 바로 하마였어요. 보니까 한글도 굉장히 빨리 떼고 아이가 진짜 영특하네요. 우와. 잘해요. 옳지. 과잉 행동과 충동 장애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계모의 주장은 사실일까? 만약 학폭과 연루된 게 많이 있었다면 당연히 다 기록에 남죠. 저희 교육청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요. 네. 혹시 과잉 행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친구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고 또 운동 좋아하니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준서는 학급 대표를 도맡으며 모범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학습 활동에 적극적이고 무엇이든 잘해보려는 의욕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계모 이야기랑은 전혀 다른데요. 그렇다면 계모 이 씨는 왜 의붓아들 준서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걸까? 이 엄마가 이상하게 가지고 싶어해요. 내 거 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거든요. 가 없었다면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지지가 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를 나쁜 아이로 만드는 것도 내가 내단해 보여야 하니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여야 하고 그러니 ADHD 뭐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어필을 해야만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 그리고 아이가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이 아니라 애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계모의 대화를 분석하는 중 우리가 주목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치료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이가 자꾸 칼을 드는 거야. 칼을요? 필통에서 가위를 꺼내가지고 자기 몸에다 자해하는 행동을 했대. 아이고.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홧김에 준서를 밀긴 했지만 다수의 멍과 심한 상처들은 준서의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심한 그 사망 당시 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추궁을 했으나 그러한 심한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했다고 아, 장기간 이어진 학대를 자해라는 거짓으로 덮으려 한 건 아닐까. 이 아이가 오른손잡이인가요? 네. 보통 자해를 한다면 자기가 주된 손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오른팔에도 이렇게 다양한 손상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외상을 여러 곳에 자기 몸에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겠죠. 보통 그렇죠. 자해의 경우에는 여러 곳이 아닌 한 곳에 집중돼서 벌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다양한 표피약탈, 멍 이런 것들이 산재돼 있어요. 여러 곳에. 학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최근 검찰 수사 결과 계모가 준서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어두거나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모는 친모의 인감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요. 보험 이전하려면 인감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것 좀 나 한 통 떼다 줄 수 있어요? 애를 위한 거니까 애 보험이 이제 10살이 되면은 부족한 게 있어서 또 이제 뭐 플러스도 해야 되고 돈 하나 빼줘. 인감이랑 보험 때문에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정말. 이제가 아니라 보험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하겠냐고. 나쁜 일 쓸 생각 안 하지만 자기 숙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문 지급받게 하고 보호조치라도 대상인데 그런 게 없이 학대로 인한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갔다고 볼 만한 그런 기록은 저희로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준서가 마지막으로 등교한 날은 작년 11월 23일. 저 마른 거 봐. 세상. 아이고. 그 이후 준서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화탐사대는 준서의 마지막 3개월을 기억하는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혹시 그 아이 보신 적 있는지 이름은 라고 하고. 그건 저희 집 잘했어. 그 마르고 요즘 아이들 같이 전혀 안 해서 그래서 겨울에 많이 와서 항상 하루 입어요. 거의 외투 없이 그냥 별도를 주고 항상 아유. 그냥 따뜻하게 입고 다요. 그러죠.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아유. 그 한겨울 얇은 옷 한 벌 입고 엄마의 심부름을 했던 거예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사장님에게는 잊히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한 번은 얼굴에 멍이 들어서 와서 아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순순히 그냥 조심해야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크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네, 너무 병들이가. 학대가 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혼자 왔어요. 왜 기억을 하냐면 딱 저랑 하면서 어머니 저 거기 집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가져간다고 해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걸 가져가냐 했더니 그 엄마가 통화하는데 남자의 동생만 먹이라고 그 엄마가 그 동생을 먹인다고 해가지고 살치살을 조금 드린 거예요. 준서는 동생들 먹일 고기를 종종 사갔다는데요. 야. 또래와는 많이 달라 보였던 탓에 아이의 모습은 주변 상인들의 기억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너무 왜소했고 이게 뼈가 너무 보였어요. 그리고 일반적이라고 틀린 게 목소리가 완전히 엄마한테 극존칭 또 그런 극존칭이 없어요. 존칭.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요. 어머니 지금 뭐가 있어요? 어머니 순두부찌개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전화 이렇게 받아요. 두 손으로? 네, 핸드폰을 받는데 이렇게 받아요. 내 어머니 이렇게 받아요. 얼마 위축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준서는 영상통화로 반찬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모는 사와야 할 반찬들을 골랐다는데요. 아우 세상에. 그 옆에 목소리가 일반적인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를 더 얻을 거야.
계모의 지시에 복종하는 듯한 준서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이의 조숙함이 그간의 아이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의 지시에 순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거든요. 그러니 계모한테는 너무 쓸모있는 도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끔찍한 얘기지만. 어디에 있더라도 새엄마가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준서.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움 요청을 못하는 거고 오히려 돌아오는 처벌이 훨씬 두렵기 때문에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아들로, 오빠로 살아남고 싶었지만 정작 준서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던 아이. 미안함은 또 남은 자들의 몫이 돼버렸는데요. 너무 밝고 착했던 애인데 왜 그런 애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알아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미안하다고. 도와달라고 그 눈빛을 그게 미안.